관객들에게 꼭 집어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을 때, 특정 액션을 강조하고 싶을 때, 혹은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샷.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았듯이 바로 인서트 샷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Shaun of Dead, Hot Fuzz 등 영국식 코미디를 특유의 비주얼 기법으로 풀어낸 감독 에드가 라이트가 웃음기 싹 빼고 만든 본격 케이팝 무비 베이비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씬 안에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갱단 무리 중 한 명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 데보라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명찰을 굳이 독립된 샷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이 이름은 중요한 이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연출입니다. 영화가 몇 분 흐른 뒤 갱단 멤버들이 주인공 베이비와 데보라가 서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왜 우리에게 숨겼느냐고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 쓰였던 단독 인서트 샷이 없다면 그녀의 이름을 관객들이 무심결에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관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꼭 집어 알려줄 때 거의 항상 쓰이는 샷 중에 하나가 인서트 샷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쓰이는 인서트 샷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편의상 3가지 종류의 인서트 샷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위한 인서트 샷, 강조를 위한 인서트 샷, 분위기를 위한 인서트 샷, 이렇게 말이죠. 정보를 위한 인서트 샷은 앞에서 이야기한 방식과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강조를 위한 인서트 샷은 자동차 추격신에 들어가는 엑셀을 밟는 장면, 기어를 바꾸는 장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도로면을 밀어내는 타이어와 같이 추격신이라는 정보에 특별히 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격신 자체의 에너지나 긴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장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서트 샷이 또 다른 종류의 인서트 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등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할 때 컵 안에 흔들리는 수면 파장 등도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인서트 샷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위한 인서트 샷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즉 장면의 느낌을 살리는데 많이 사용되는 샷입니다. 에드가 라이트 감독은 유독 에디팅을 타이트하게 하는 감독 중에 하나라 이러한 분위기를 위한 인서트 샷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시퀀스가 전환될 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빨래방 장면도 바로 이런 와이드샷으로 시퀀스를 시작해도 남녀 주인공이 빨래방에서 함께 음악을 듣고 있다는 정보 자체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의 템포 그리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런 감각적인 인서트 샷과 함께 새로운 시퀀스를 시작할 때 훨씬 심미적인 만족감이 듭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같은 영화들은 이러한 분위기 위주의 인서트 샷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보기 힘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닌 분위기를 위한 인서트 위주로 영화 전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인서트 샷은 서스펜스 영화에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살인의 추억, 조디악, 프리즈너스, 나를 찾아줘, Get Out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 샷이 특유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대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만들어주지만 너무 남용하면 지나치게 멋부린 영화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분위기를 위한 인서트 샷을 필름 스코어 스튜던트 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비꼬는 말투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보를 주기 위한 장면, 새로운 시퀀스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영상에 리듬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장면만 해도 운전자의 리액션 장면, 운전자의 시점샷, 그리고 달리는 차를 몇 가지 각도에서 찍은 샷들로만으로는
짧게 스타카토 느낌의 팍팍팍 하는 리듬감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 기어를 바꾸는 장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장면 등 가능한 한 많은 인서트 샷을 찍어 놓으면 편집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리듬감을 만들어낼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능한 많은 인서트 샷을 찍어 놓으라고 한 이유는 사실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모든 인서트 샷을 다 예상하면서 그리기 힘들고 에디터는 항상 더 많은 옵션이 있길 바라기 때문에 시네마토그래퍼가 그 간극을 채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시네마토그래퍼가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코에서 미구엘이 가족과 일하고 있는 신발 가게를 영화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장면에 스토리보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찍은 이스타블리싱 샷, 그 다음에 바로 미구엘이 의자에 앉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발 가게 분위기를 그려내는 인서트 샷이 몇 장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 인서트 샷을 찍어가지고 에디터에게 전달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3가지 인서트 샷이 영화에 쓰였습니다. 인서트 샷을 찍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떠한 샷을 찍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전 수제 신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발 가게에서 과연 어떤 인서트 샷을 찍어야 하나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수제 신발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몇 편 찾아봤고, 그 후에 이제 수제 신발을 만들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인서트 샷이 자연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리된 후에 실제 촬영을 진행한 것입니다. 굿 다이너소어에 나오는 숲속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속에서 비가 내리면 보통 어떤 부분을 많이 찍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몇 편 감상을 한 후에 숲의 어떠한 부분들을 찍으면 효과적이겠다라는 걸 정리한 뒤에 인서트 샷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서트 샷을 이용한 리듬감은 음악에 맞춰서 편집할 때면 그 존재감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심지어 코미디를 만드는 리듬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비 드라이버의 인서트 샷이 리드미컬하게 들어가 있는 자동차 체이스 장면과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드라이브의 담백하지만 심리적인 긴장감이 느껴지는 자동차 체이싱 장면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앞으로 나올 컨텐츠를 꾸준히 팔로우하고 싶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 킴이었습니다.